자, 교과서는 몇 종이 하면 116종이에요. 맞고. 자, 우리 4번 측근을 상식 문제 하나, 나 수업 시작할게요. 네. 자고 있는 거. 일어나고. 자, 여러분, 혹시 너네, 우리나라 왕들이 막 태종, 막 성종, 세종 막 이런 거 붙잖아. 성종이요? 성종. 왜? 누가 있어? 자, 이거 조와 종이 있는데요. 조는 어떤 애한테 붙이고 종은 어떤 애한테 붙일까? 잘하는 사람? 아니요. 나라를 세운 사람. 근데 나라를 세운 사람 태종도 있지만 나중에 세종, 정조 다 있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 일으켜서? 나라에서 반란 일으켜서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성이 바뀐. 자, 선생님이 이거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시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야 돼요. 자, 조라고 붙는 왕들은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기면 조라고 센데 붙이는 거고요. 종은요, 나라를 그냥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종이라고 붙여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왕이 죽으면 신들끼리 모여서 붙인 거거든. 잘 봐봐. 근데 여러분이 알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 왕이 누구야? 세종장이잖아. 세종이 아니고 세종이잖아요. 왜냐면 그 시대의 한글 편차는 그렇게 크게 업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왕에 대한 평가나 업적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태정, 태세, 문단세, 그 다음 얘의 성까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가 태종, 이방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조까지 봤고요. 오늘은 태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렇게 여러분 역사 흐름에 따라 어떤 왕들이 업적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배운 역사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종 이방원 이 아저씨는요 왕권을 매우 강화시켰던 아저씨인데 왜냐? 이거 지난 시간 퀴즈. 가에 들어갈 말, 나이 들어갈 말 아는 사람 손? 네? 가에 들어갈 말, 나에 들어갈 말. 가는? 잠깐만. 나는 자, 나는 급진파 땡. 부신? 가가 급진파고 나가 온건파? 정답. 나가 급진, 나가 온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사대부들이 나라를 아예 바꿔버리자. 급진파, 정도전 아니야. 고려는 유지할 수 있어. 했던 애들이 정몽주. 하지만 결국에 승리자는 정도전에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얘가 정도전과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기를 할 건데 여기다가 너네 칠판 누가 썼냐? 제가요. 준경이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성민이요. 세번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자, 선생님 여기 칠판에다 판서를 할 건데 이 내용을 노트 왼쪽에다가 쓰던지 아니면 아래에 한 공간을 10줄 정도 띄워서 써주시면 돼요. 띄워서 공간에 쓸 거예요. 그리고 좀 아래쪽에 써주면 됩니다. 자, 뭐냐면 의정부 화사대랑요. 이거 나눠야 돼요, 손도? 이거 그냥 내가 여기 이 내용은 이렇게 노트 아래다 적으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6조 집계제가 있습니다. 자, 의정부 선사세와 6조 집계제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역사 단원인데요. 의정부 선사세, 6조 집계제. 자,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가 두 번째. 맞아. 자,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사용합니다. 10분 하자. 네, 수업을 못하겠어 지금. 중간 쓰였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왕은 알죠 뭔지? 자, 의정부가 뭐냐면요.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높은 관리 직함이 뭐였을까? 단지 부장. 땡. 왕 다음. 왕정. 사급 공무원이 막 있어. 왕자. 땡땡땡 영감 막 이런 거. 국불이 없나?
가장 높은 사람이 0이죠. 그 다음이 좌이점, 그 다음에 우이점. 그래서 영의점, 좌이점, 우이점 얘들을 삼정승이라고 해서요. 조선시대 때 가장 높은 관리들이었어요. 재상들. 그래서 이 영의점, 좌이점, 우이점 오늘을 치면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거든요. 그 국무총리가 얘네들이 좌이점, 우이점, 영의점. 얘네들이 당시 의정부에서 일을 했고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했고 또 6조는 실무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교권이 난리가 났는데 교권 때문에 지금 어떤 부서가 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교육부. 만약에 국가에 쳐들었으면 어디서 움직일 거야? 교육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나눠져 있는데요. 얘네가 딱 그 교육부, 국방부 이런 애들이에요. 6조. 조선시대에는 6개가 있어요. 그래서 2호, 예병, 형, 공 이라고 해서 2조, 예조, 형조, 병조. 자, 창민아? 얘가 저 책상에 풀 붙였어요. 아 그래? 안 돼, 장난치지 마. 자, 그래서 6개 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기서 일본 해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병조가 군사 관리라는 데거든요. 병조가 의정부에서 내려온 거. 의정부에서 서사 뜻이 뭐냐면 일을 논의한다. 즉, 얘는 6조가 보고하는 거 의정부한테. 좌이점, 우이점, 영의점, 영감. 지금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얘네가 논의하는 거. 야, 일본 애들이 쳐들어간다. 어떻게 할래? 그럼 의정부에 있는 높은 신하들이 회의해요. 자, 일본이 이번에 몇명 쳐들어가? 100명 쳐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나는 일본군이 100명 쳐들어왔대. 그럼 150명? 아니면 1000명? 이런 식으로 논의할 거잖아요. 얘는 논의해서 한 500명만 보내자. 그럼 이제 왕한테 보고해요. 전화.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500명 정도 출동시켰습니다. 왕은 뭐 하면 돼? 예. 오케이, 승인, 최종 승낙, 의정부한테 승낙, 의정부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은 다 어디서 논의한다? 의정부. 의정부. 이게 의정부 서사입니다. 반면에 6조 직계제는 뭐냐? 6조의 직이 뭘까? 직. 관직? 직. 여기서 직장은 무슨 직장이냐면, 선생님 화살표로 그려줄게. 이렇게 돼 있어. 직접. 맞아. 직접 할 때 직입니다. 직접. 6조랑 누가 직접? 왕이 직접 대가 이을계자야. 즉 왕과 6조가 직접 이어집니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 국가의 모든 일을 다 누가 직접 처리한다? 왕이. 이런 겁니다. 전화, 지금 경기 터졌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시고 6조가 왕을 받고 왕이 빨리 500명 보낸 건데 이러면 왕이 쓴 건가요? 의정부가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이 모든 걸 다 정치 처리하는데 6조 직계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일 만약에 삼성에 취업을 했어. 삼성에 취업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취직을 했더니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책상 앞에 나와서 자네가 이번에 신입사원이니까 축하하네. 내일까지 이걸 빼오게 일을 봐. 그럼 여러분 어떨 거야? 걸어줬지 않아? 왜냐면 회장님이 나한테 직접 했잖아. 즉, 왕이 직접 명령이 되는 체제가 6조 직계제입니다. 왕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의정부 애들보다 낮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왕한테 더딜 수 없고요. 왕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게 6조 직계제.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하고 싶었던 왕입니다. 얘는 의정부 서사 됐을까? 6조 직계제였을까? 의정부. 직계제를 했던 왕이고요. 얘는 정도전은 이거 공부했어. 정도전은 왕은 존재할 뿐 신하들은 정치하지. 아니 왕은 존재할 뿐 정치는 신하들이 한다. 이거 공부한 게 정도전. 이거 공부한 게 이방원. 그러니까 이방원이 정도전과 뜻을 발치할 수 없으니까 정도전 등 공신을 싹 다 제거해줍니다. 정도전을 죽인 게 아니야. 조선 건국 과정에서 방해됐던 정몽주 그리고 이방원은요 명확한 생각이 있어. 나 빼고 권력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력 가질만 애를 다 죽여버린다. 이방원이 누구까지 죽였냐? 이성계. 아니야. 아빠는 못 죽이죠. 아빠 지금 꼼자시잖아. 자 이때 이방원이 죽였다는 명단인데요. 정몽주 자기의 선생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정조는 어떻게 되면 자기 선생님이야. 그 층계가 싹 쓸어버립니다. 게다가 자기 동생들 이방번, 이방부도 죽입니다. 왕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나중에 누가 죽이냐? 민무실이 얘네가 누구냐면요. 이방원이 그 정조전의 사병 역할을 한번 하거든요. 개인이 가졌던 군사 사병 역할을 딱 해버리니까 이방원이 내 병사 뺏는 건 못 참지.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왕전이 아니었어. 왕전이 아니었는데 이때 이방원이 병사를 뺏겼을 때 그 부인했던 이시 부인이
여보 우리 집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집에 몰래 숨겨놨던 무기를 꺼내줍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방원이 정권하는데 가장 큰 공세한 게 그 부인 집안. 이때 부인의 남동생이 민무고 민무집입니다. 얘네가 그 어떻게 보면 이방원의 처남이잖아요. 매형이잖아 이방원이. 우리가 매형을 도와서 매형을 왕으로 만들었어. 근데 얘네가 실수돼요. 얘네가 매형이 왕이 된 거야. 얘네가 어땠어요? 기분이 좋아. 그런데 얘네가 실수돼. 뭐 했냐? 이방원은 남 빼고 권력승지 안 돼. 안 돼. 근데 얘네가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럽니다. 내가 누구 처남이다? 이방원 처남이다. 이방원 왕 만들어준 게 누구야? 나가. 우리다. 그러면서 얘네가 권력을 잡고 뿜뿌려. 그러니까 이방원이 얘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방원 명확해. 윤심. 공을 세운 신하들도 왕권에 대하여 다 죽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냐? 나중에 가면요. 심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며느리가 결혼했잖아요. 그 여자 집안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장인까지 죽여. 이방원과 무슨 관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식 있어? 여러분이 자식이 누구랑 결혼해서 그 자식의 부모님은 여러분 무슨 관계? 사돈관계. 사돈집안까지 척사해. 이방원. 왜 그랬을까? 권력까지 있다고? 맞아.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이 권력을 혼자 지켜야 돼. 만약에 나 세종대왕 말고 또 권력까지만 하면 왜 쳐? 왜 같이 붙다? 미리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이방원요 왕 빼고 권력까지는 안 돼 라고 했던 왕이고요. 그래서 얘가 했던 게 바로 사변혁파입니다. 사병을 하고요. 자, 경고 그 중에 하나 자, 이때 이방원 했던 게 사병혁파인데요. 사병 뜻이 뭔가요? 개인의 내 눈치 보지 말고 싶은데. 자, 사병 개인의 문화인데요. 이때 왜냐면 이방원이 알아. 자기가 사병이 그거 정도전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병 개인의 병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란 일으킬 수 있다. 사병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했던 게 6조 집배기입니다. 6조와 직접 연결해서 내가 다 모든 걸 다 통제할 거야. 그리고 이거 완전 폭행. 야, 저거 혹시 사격보다 본 적 있니? 네. 네. 자네 폭행 좀 보여줄까? 이러는데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응? 가발 아니에요? 아, 저거 나무 막대기 저게 더 중요해요. 한 크기가 마이크 요 정도 되는 게 폭행을 일단 이 손잡이 부분 한요 정도. 자, 이 나무 막대기에 뭐라 돼 있냐? 이름, 내 누구, 태어난 연도. 이 사람 과거급제에서 조금 좀 비싸 보이잖아요. 신문증이 과거급제 하고 맞아. 지금의 중년증이 폭행입니다. 위장 어떻게요? 여기서 질문. 저 호패를 만들어 했을 때요. 태종이 자, 모든 조선 백성들은 다 나와서 호패를 만드세요. 성인 남자들은 호패를 만드세요 한 거야. 여러분 지금도 중년증 왜 만들까? 내가 막 사람 수 얼마나 지어주냐고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맞아. 뭘 확인해야 돼? 사람수. 즉 호패법은요.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한 용도예요. 여기서 호구는 여러분 호구 뜻은 뭐야? 호구 멍청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널리 쓰이는 내가 멍청이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호구는요 한자로 읽어요. 집보자리 부. 집에 입이 몇 개가 있나? 뭔 말이지? 집에 있는 입이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 즉 호구는 가족이 있나 없나. 인구조사는 인구를 국가가 왜 조사해야 돼? 세금으로 맞아. 인구가 몇 명이 있는 줄 알아야 국가가 세금. 그리고 남자들은 어디 데려가? 군대. 그다음에 선생님 공간용어를 알았을 때.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가 좋은 질문했어.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하면 되잖아요. 사형.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간쯤 위조하면 어떻게 돼? 얼마나 잡혀갑니다. 벌금 내거나. 저런 건 안 택시잖아요, 얼마나. 저런 거 안 택시잖아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근데 조선시대 때 혹시 위조를 할 수도 있긴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대를 좀 거슬러 갈게. 조선시대 때 내가 사는 말에 다른 말을 반드시 씌우고 어려울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치료하는 목적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 농민국가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살면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평생 여기 사는 거야. 그리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요 수령들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함부로 잘 안 보내요. 왜냐면
얘가 다른 말 가면 또 인구수 또 해야 되잖아요. 희경들이 인사 잘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데 옛날에 마을 보면 막 100명, 1000명 나이거든요. 옆집에 누가 있는지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위조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만약에 분간이 너무 크게 나가는데 얘가 못 내놓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제대로 된 떳떳하지가 않은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때 태종이 호패 다 만들라고 시켜서 다 호패를 만들었고요. 지금 또 만약 김윤수처럼 제대로 안 만들거나 출생신고 안 하면 처벌받잖아요. 그것처럼 호패 안 만들면 처벌해줬습니다. 버려줬어. 그래서 인구수를 딱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호패법이 있다. 잘 만든 국가 입장에서 매우 선진적 시스템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태종이 정치를 잘했고요. 태종 다음 그 다음 누구? 세종. 태종 아들이야? 태종 이방원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원래 왕이 죽으면 몇째가 왕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가 왕이거든요. 근데 세종대왕 셋째 아들이야. 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왕할 수 있었냐? 멋있어서. 이때 원래 첫째는 양녕대군이고 둘째가 효령, 셋째가 충녕대군이었던 세종대왕인데 이때 원래 양녕대군이 세자였어. 실제로 세자로서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양녕대군이 좀 미친 짓을 합니다. 밤만 되면 성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아. 도박을 해. 노름을 해. 여자들 만나고. 그리고 막 세자로서 할 수 있으면 안 될 도덕적인 일을 막 벌입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한테 하는 거야. 전하. 양녕대군은 왕의 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자를 박탈하시오. 이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역사자리 근데 수정한 게 있어. 진짜 양녕이 인간 쓰레기였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나오면요. 많은 역사자리 생각하기로 이 양녕대군이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 이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에 썼던 글 같은 거 보면요.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얘가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얘는 뭐 하냐면 그 전주 이씨 왕실의 종친을 역할을 하는데 엄청나게 여기서 좀 많이 활약을 해요. 말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했던 인물이야. 그럼 이런 인물이 왜 그런 미친 짓을 왜 했을까? 세종왕 시키려고. 맞아. 얘가 봤는데 세종대왕이 훨씬 더 왕의 후보감이야. 그러니까 이 형이 내 동생이 훨씬 더 왕의 후보인데 야 나는 왕을 하기에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일부러 좀 약간 그런 나쁜 짓들을 하는 거죠. 멋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 있잖아. 얘가 탈락되면 얘가 두 번째 후보잖아요. 얘는 더 되잖아요. 얘는 머리를 받고 스님이 됩니다. 저는 스님이 될 거예요. 세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한테 넘어온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세자가 돼서 나중에 훗날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형이오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동생을 위해서 동생도 똑똑해. 동생도 물려줄 거야. 네. 저도 물려줘야죠. 이렇게 힘들어지죠. 왕이 된 세종. 얘는 아빠랑 생각이 달랐어. 아버지는 왕 빼고 권력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하지만 세종은 생각이 달랐어. 나는 신하들과 함께 정치하겠다. 유교 정치를 유지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정도전 선생님처럼 이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오. 그 아빠가 뭐라 하지 않아요? 아빠는 이미 죽었지. 네, 아빠 없네. 실제로 세종대왕이 저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저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던 이유 아빠가 뭐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때 여러분 태종 이방원은요 왕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왕을 하다가 아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네가 왕이라. 나는 위 상왕자리에 올라서 너의 뒤를 지켜주겠다 해서 올라가거든요. 세종대왕이 정치할 때요 신하들이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뒤에는 태종 이방원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태종 이방원이 죽거든요. 죽었는데도 세종대왕이 왕을 좀 셉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권 강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근데 세종대왕은 아버지와 달리 이렇게 어차피 왕이 가져갔으니까 신하들의 권력도 이제 키워지면서 같이 정치하겠다. 이 틀을 만드는 아저씨가 또 세종대왕입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안 거지. 신하들과 같이 정치해야 돼. 그럼 신하들이 똑똑해야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경연을 실시합니다.
맞아, 둘 다 유명하실 거예요. 집현전과 경연. 집현. 집 모은다. 현 똑똑한 놈들을 모은 관청이라는 뜻인데요. 자, 세종대왕이요.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면요. 3년에 한 번 33명이 가려고 하거든요. 이 최종 면접관이 누구냐? 왕이야. 왕이 마지막에 얘들을 딱 면접하고 다 뽑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딱 봤을 때 똑똑한 애들을 집현전에 학사로 임명합니다. 집현전은 뭐 하는 곳이냐? 지금으로 치면 연구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지 이 똑똑한 시나리오 여기다 보면서 너네는 여기서 연구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그게 집현전입니다. 그리고 경연은 뭐냐면요. 원래 경연에는 경전을 읽는 연 같이 읽는다 그 뜻인데 경연은 원래 신하들이 왕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전하, 맹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왕을 가르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이제 한 시간씩 왕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신하들이 왕에게 교육시켜주는 제도인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교육을 받을 만큼 지식이 부족했을까? 아니야. 이걸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 말고도 그 이후의 왕들은 신하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신하들과 독서 토론하는 뜻입니다. 즉 함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는 것. 옛날에 맹자님이 이런 말씀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내 생각은 이렇소. 그러면서 왕과 신하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경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국민정음, 치고기, 자경록, 이런 과학기술 등 발전시켰던 왕이 누구? 세종대왕.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번에 좀 더 세종대왕은 집중적으로 한번 배울게 한글과 같이. 자, 그러면 세종대왕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된다? 조선이 또 피바람이 붑니다.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조? 이 세조는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필기하는 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잠깐 가리를 좀 그려줄게. 세종대왕이 있었고요. 세종대왕 아들이 누구게? 세조. 아, 세종태세? 문단세. 세종 문종 아들이 단종. 그런데 세종태세 문단? 세자네요. 세조가 얘 아들이 아니고 문종의 아들이에요. 아니 문종의 동생. 즉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조다. 얘가 수양대군입니다. 시험 아까도 냈지. 근데 문종이랑 단종은 다 종인데 세종은 왜 좋아요? 아, 이건 신하들 나중에 얘가 붙여줍니다. 세조가. 세자에서 자, 여러분 잘 들어봐봐. 세종대세 문단세의 예성 저희 역사가 지금 피곤한 역사인데요. 이런 국어 시간에 박백년 씨 배웠죠. 네. 박백년 아, 네, 배웠지. 까마귀. 네. 그 까마귀 오비가. 까마귀 눈이만. 아, 그 시. 네. 그거 그 시. 그 시즌에 박백년이 당시에 왜 죽었지? 왜 사기퀸이 됐지? 맞아. 맞아. 이해 때문에. 이 역사를 잠깐 설명해야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요. 그 아들 문종이 왕이 되는데 문종은요.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만들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종대왕이 똑똑했던 것처럼 얘도 되게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문종도 세자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활약했는데 아버지 안중근을 닮았습니다. 세종대왕이 건강을 잘 안 하시거든요. 나중에 성인병원 돌아가셔. 건강을 잘 안 해서 눈도 안 보이고 막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문종이 딱 그래. 문종이 건강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허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문종이 똑똑하고 얼굴도 좋습니다. 그런데 체력 관리 제대로 못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런데 문종이 왕이 2년 만에 죽어 아들이 왔어. 단종이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 에이, 그럼 세종해야지. 얘들아, 초등학교 5학년 살에 정치할 수 있어? 아니요. 없죠. 그럼 왕이 어리면 누가 정치해? 동생이나 원래 옛날에 왕이 어리면 누가 정치했게? 맞아. 왕의 엄마가 하는 게 정석이야. 왕의 외갓집. 선생님, 왜 왕의 동생들은 안 해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 봐봐.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들 딸이잖아. 네. 이게 그 왕자들의 삶이야. 만약에 우리 왕자들 중 누구나 왕이 있다. 그럼 얘도 왕이 후보 중 하나잖아. 후보 탈락한 거야. 그럼
어땠냐? 궁궐에 조용히 살거나 관직 없이 아니면 스님이 되거나 아니 궁궐에 포함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얘네가 뭐 할 수 있어? 헬렌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왕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왕실은요 왕이 어리면 형제들이 하거나 왕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각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막 아까 세종대왕 뭐 장인을 죽이고 했던 거 세종. 자 아무튼 이렇게 죽었는데 문제가 있어. 단종이 왕이 됐을 때 엄마도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단종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안 계셔. 얘는 12살에 왕이 된 거야. 문종이 인생이야죠. 걱정이 된 거지. 야, 이 12살에 정치도 못할 건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문종이 죽기 전에 신하를 구했다. 걔가 누구였냐면 김동서라는 애였어. 김동서가 누구냐면 세종대왕 시기에 우리나라 다 다음 시간에 될 건데 사군육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정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국정선. 이 백두산 이 인근을 정벌한 것이 여진족 쓸어버리고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 당시에 이제 요건 관리였는데 문종이 김동서를 불러서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을 집현하고 그리고 집현전 애들도 부른다. 세종대왕이 뽑았던 이 집현전. 참고로 이 문종도 집현전에서 같이 공부한 애들이거든요. 친구들 그런 거예요. 친구들아 나 죽으면 내 아들 어떻게 해달라? 집현달라. 집현달라. 그리고 단종이 왕이 됐는데 이때 얘가 12살. 그러니까 정치를 못해. 그러니까 이때 정치를 누가 하냐? 그 말했던 김종서, 황보이, 정훈 다 세종대왕 시기부터 활약했던 신하들이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의정부 서사대로 운영이 됐겠죠? 이거를 얘가 못 받아들여. 희한하죠. 왜냐? 얘는 아버지랑 생각이 달라. 얘는 할아버지가 누구게? 이방원이지. 할아버지랑 생각이 달라. 얘는 왕권이 어떻게 된다? 야, 이 나라가 조선, 이씨의 나라인데 왜 김종서, 황보이, 정군 이딴 애들이 왜 정치하고 있냐? 왕이 직접 정치해야지 했던 애가 세조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몇 살이야? 이때 세조? 몰라. 한 30대, 40대 되지 않았을까? 많이 늙었네. 자, 이때 세조가요 결심합니다. 나라 엎어버려야겠다. 엎으려면 이 단종을 시키고 있는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세조가 나누라는 게 바로 계유정부. 계유년의 정치적 난을 일으키. 이때 세조가 실제로 이때 기록에 따르면요, 이 문종이 아까 막 얘들 불러 지켜달라 했잖아. 왜 그런 말을 왜 했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가 평소 행동하는 게 신경치 않았거든요. 실제로 세조가 어려서부터 사냥하기 되게 좋아해요. 사냥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좀 약간 허세기가 좀 있었대.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세조가 일부러 다리가 다친 말을 하더라고요. 말이 달리다가 다리가 다치면 멈출 거 아니야. 아니면 꼬꾸라지거나 세조가 신하들 본 앞에서 멋지게 점프해 쳤지. 봤냐? 얘들아? 야, 나 봤어 방금?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러한 좀 허세가 아득했던 캐릭터예요. 욕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문종이 내가 죽으면 얘 좀 수상한데? 라고 했는데 얘한테 무관했는데 세조가 얘들을 죽이죠. 그게 바로 계유년인데 이때 기록에 따르면요 세조가 김종서를 찾아갑니다. 자기 부하 한 4명만 되고 3, 4명만. 그래서 김종서를 찾아서 종서, 김종서 상관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오. 강의였어. 김종서 아까 문을 열었겠지? 수양대군이 왔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세조가 편지 한 장을 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그겁니다. 김종서가 이게 뭔 내용인데 하는데 밤에 불빛이 없잖아. 달빛이 보이면서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순간에 세조 부하가 철퇴로 죽입니다. 너무하다 진짜. 말을 걸고 때리냐? 그래서 찬스를 진짜. 그래서 김종서를 죽인 다음에요 복과 단전을 합니다. 전하, 지금 김종서, 황보이, 정군 등 영의정, 좌의정, 고의정 왕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제가 물빨리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전하를 다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종 이름으로 신하들을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 성문에 들어오면 당신이 황보이면 사형, 당신이 누구요? 사형.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집권을 합니다. 계유정나라로 세조가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들어줘.
판서 그리고 내년에 병마도 풍사직을 맡아 왕을 보필할 것이니 이에 찬성하고 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는 위쪽 편으로 옮겨 섰거라.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여러분이었다면 이쪽에서는 내 부하, 이쪽에서는 구하러 가야 돼. 어디서 할 거야? 구하러 가래요. 그렇죠. 아니면 또 조용히 이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조가 집권을 한 다음에 2년 뒤에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상왕자를 옮기고 자기가 왕이 되는 직접. 상황이 뭐냐면 살아있는 왕, 위에 있는 왕. 근데 이제 솔직히 허수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단종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단종 복위운동이라는 거야. 복위. 단종의 위치, 즉 자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 운동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배웠던 그 박팽년, 성상문, 하위지, 이게 윤고 이런 애들 중에는 사육신이었습니다. 이때 그 세조에게 반발하는 애들이 기대를 잡고 얘들은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조를 다시 없앨 수 있을까? 단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왕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이때 얘네가 기회가 찾아. 이때 성상문이라는 아버지가 명나라에서 사신단이 오는데 그 사신단을 호위하는 병력을 가지는 역할로 유명이 됩니다. 성상문이 그런 거야. 친구들 모여봐. 야, 우리 다시 단종을 왕으로 세우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사권을 가지게 됐거든. 이때가 기회다. 병력이 우리한테 있으니 세조를 없애자 한 겁니다. 이때 김질이라는 애가 있었어. 김질. 이 김질이라는 애가 그 자리에 있다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세조를 죽이자 했다 성공했어. 그럼 괜찮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는 수준이 아니고요. 상대가 멸종입니다. 나, 내 아들, 내 손자까지 사형. 그리고 내 가족들 다 노비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김질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김질이 장인어른한테 공성당합니다. 장인어른, 지금 제 친구 상문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쩌다 보니 거기 같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 장인이 너 지금 당장 세조한테 가서 얘기해라. 세조가 이 사실을 알고 D-Day 전에 얘를 다 체포해요. 한 70명을 체포해서 얘네 신문하는데요. 이때 세조가 엄청 열받습니다. 왜냐? 이 세조도 여러분 세종대 아들이야. 얘들 어려서부터 어디서 놀았냐? 집현전에서 같이 노는 애들이야. 친구야 애들이 다. 실제로 개의정만 읽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얘들. 근데 얘들한테 세조가 공신을 임명해줘. 야 성상문, 박빙영 너네 공신시켜줄게. 같이 안 했지만. 왜 얘들을 공신시켰어? 집현전 애들. 맞아. 너 나하고 같이 나랑 안 되자. 그거야. 근데 이 집현전 애들은 문종한테 충성했거든. 아들이 지켜주겠다. 그래서 얘들이 단종 부경을 했는데 이때 성상문이 뭐라고 했냐? 소위는 나리의 지나갑니다. 세조가 어디서 꽉 찼고? 나리. 왜? 왕이 아니라 전화가 아니고 나리란 거야. 나리는 난 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뭐랬냐? 네가 날 공신 측정하고 금문법 갖다 준 거 나 단 한 푼도 안 썼다. 우리 집까지 가봐.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야 얘네는 죽어도 내 편이 안 들리구나. 그래서 얘네를 다 죽이고 얘네가 그때 죽은 사람들이 사육신입니다. 네, 6명의 죽은 신하들 그리고 뭐 생육신도 있고 일단 70여 명이 이때 피해가가 납니다. 그리고 세조는요 집현전을 없애버립니다. 나에게 대항했던 이 집현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신하들과 논의하는 이 경연자리 이것도 난 하지 않겠다. 난 혼자 정치한다. 너네가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다시 육조 지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단종을 왕으로 세우려는 운동이 또 일어나. 또 그러니까 세조가 부담스러운 거야. 원래 처음에는 단종을 죽이지 않고 그냥 뒷장에 그냥 짱먹고 나왔는데 얘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발단이가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단종 그 이후에 여기 영월에 청력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사방이 다 강이고 뒤에는 그 절벽이야. 그래서 거기 성이야 성. 여기에 유배 갔다가 안타깝게 여기서 죽습니다. 세조가 죽입니다. 그래서 16살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단종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지고요. 여기 이 이야기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또 해주면은 이거 수준나물이잖아. 이게 왜 수준나물이 이게? 어떤 왕 뭐였지 그 틀었는데? 얘 때문에 그래. 신수주. 아 그 이제 얘가 누구냐면은 얘도 이 집현전 출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는 거야.
어느 날 세종대왕님이 집현전에 밤늦게 갔다가 집현전에 불이 켜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 지원까지 집현전에 찌하고 딱 들어갔더니 신축주가 책임다 잠들었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골룡포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왕이 오는 거 추우니까. 근데 슬슬 다음날 집으로 갔더니 왕이 혹시 덮여지는 거. 그래서 이거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해서 절을 했대. 세종에게 충성을 바쳤던 왕인데 얘가 사육신의 난데 단종보기운동에 참여하지 않고요. 세종대왕 성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박팽년이 얘 친구 박팽년이 얘한테 겁나 말합니다. 야 신숙주 너 내 친구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같이 문종에 충성하자고 하지 않냐? 이런 배신자 하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쉽게 상하는 음식 추천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수가 쉽게 상한다. 쉽게 변한다. 쉽게 변한다. 그래서 쉽게 변한 이 나무를 수정물이 하지 않아서 피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숙주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솔직히 얘가 많이 책을 써요. 신숙주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얘 어떤 인물입니까? 되게 똑똑하고 굉장히 있는 역사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된 세조. 자, 여러분 세조가 되어봅시다. 세조 입장 배워볼게. 내가 세조야? 나 지금 누구 죽이고 왕됐어? 단종. 단종이 된 누구야? 조카야. 조카 죽이고 왕이 됐어. 그리고 엄청난 신하를 죽여서 왕이 됐어. 정치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세조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세조가 되어보자. 나 지금 조카 죽이고 집현을 박살내는 왕이 됐어. 도덕적으로 나중에 어떤 평가가 될까? 안 좋은 평가 받겠지? 실제로 지금까지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까지 못해요. 그럼 저는 암살당하는 거죠. 그치. 역사에 완전 쓰레기가 나는 거야. 세조가 이거 알아. 역사라에 처음 알아. 실제 세조는요, 그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나름 조선을 매우 안정시켰어. 굉장히 똑똑했던 왕이긴 했습니다. 종조선을 되게 안정시켰고요. 그 이후에 예종, 성종, 그래서 아들과 손자 때까지 정치를 잘 이어졌고, 성종 때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종이야. 성자가 무슨 성자게? 이룰성, 성공할 성자, 이뤘다. 즉, 조선의 나라가 태정, 태세, 문당세, 예성, 9대 왕 성종 때 돼서 모든 제도, 그동안 막 정부정 피관을 들고, 막 세종대왕 만들고, 단종, 세종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모든 이런 혼란을 끝내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딱 안정이 됐을 때가 있대.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얘를 완성시킵니다. 전국대전이 무엇이냐? 조선의 법인데요. 그냥 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 헌법,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고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진짜 어렵습니다. 헌법 고치는 거 어떻게 되면 국민투표를 들어가야 돼요. 국민들이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못 봐. 그런데 중국대전이 딱 그거예요. 조선시대 가장 큰 법입니다. 이때 조선 때 세조가 기후전환 하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야, 우리도 법전 하나, 헌법 같은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게 계속 만들면서 드디어 예종과 성종 때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은요, 백성들을 세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 삶은 어떤지,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조선 1부터 100까지를 다 기록해서 법으로 만드는 게 주축하는 게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경국대전 법전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전이 경국대전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 우리도 지금 헌법이 제일 큰 것처럼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이때 탄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